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육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장부터 지방의원까지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특별시장 선거인 만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지역 곳곳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양동시정 방문을 시작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에서 전남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광주 환경미화원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광주 5개 자치구를 거쳐 나주와 목포, 순천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과 만난 뒤 5.18 민주광장에서 진보당 광주시당 후보들과 함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어 광주시 교육청 앞 출근 인사와 시민주권도시 공동선언식 등에 참석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전남 서부권과 광주를 오가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포 도심에서 출정식을 한 뒤 광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서는 차량 유세와 확성기 연설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장과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편집,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만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LG엘로비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단체장 후보를 만나 핵심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장관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25년 동안 전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담임 교무부장, 학생부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OECD 중에 꼴등입니다. 그리고 자식 상태에서 앉아 있는 10시간 이상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교육을 생각해야 될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남 광주 교육의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광주 교육청이 나란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두 교육감 모두 각각 법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기회와 무너진 교육 신뢰를 동시에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절박한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설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개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으로 발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장관호가 출마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금 교육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책 하나를 잇는 방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기본사회, 기본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 권한을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되어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아이들의 배움은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첫째, 기본교육수당 도입과 기초학력 책임제로 기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고3까지 학생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기본교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광주 청소년 교통패스를 도입해 진로체험, 문화활동, 통학 등 모든 교육 목적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권한을 과감히 아래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광주, 전남, 서부, 동부, 광주 세 개 권역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 교육 공동체와 플랫폼과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원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초, 중, 고 대학을 마쳤고 전남에서 25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두 아이를 광주에서 키웠고 교단은 전남에서 지켜왔습니다. 전남, 광주 두 지역을 정책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통합특별시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교육감 후보 중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작년까지 교실에서 아이들과 호흡했고 담임교사부터 학생부장, 교무부장까지 학교 현장의 모든 역할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한 정교조 본부 정책실장과 전남 지부장을 역임하며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해왔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 통합공천위원회 단일 후보입니다.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청년과 시민, 지역 곳곳에서 전남광주 교육의 변화를 열망해온 시도민의 간절한 뜻을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남광주 교육대전환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뜻을 한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친척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6만 원을 대납하고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 등 9명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달라며 현금 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9명 가운데 자수한 5명을 제외하고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선거경비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세장 질서 유지, 후보자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표소 및 개표소 경비 등 선거와 관련된 경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경계를 강화하고 사전투표 기간인 29일과 30일에는 경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 4,5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240여 가구에 대한 모집이 이뤄집니다. 광주와 전남의 공급 물량은 모두 241가구로 최초 2년 임대에 2년 단위로 최대 14번까지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광역시의 경우 최대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최대 7천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의 연 1.2에서 2.2% 수준의 금리가 적용해 산정됩니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입주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어장관 측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전남 바다 알림이의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위성지도 기능과 저수온 정보 제공 기능이 새로 추가됐으며 지도 화면과 모바일 환경도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됐습니다. 전남 바다 알림이는 도내 110개 관측 지점의 수온과 용존 산소 등 해양 환경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어업인의 양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입식과 사료 관리, 출하 시기 결정 등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운영한 대양주 시장 개척단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남 지역 식품, 뷰티, 생활소비재 기업 10곳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김과 음료, 떡볶이와 화장품 등을 선보이며 수출 상담과 현장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호주 멜버른 112만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151만 달러 등 모두 6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남도는 K푸드와 K뷰티 수요가 높은 대양주 시장을 전략시장으로 삼고 후속 상담과 계약 체결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7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행안부는 21일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확산 사업에 참여할 7개 지역 지원 조직을 선정하고 부산과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광역권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만인계 마을 기업을 통해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마을 호텔형 체류 기반으로 연결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골목 상권과 협동조합, 지역 브랜드를 결합한 미식과 주류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대학과 미디어를 연계한 실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여수 거문도와 제주 추자도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지역은 지역 축제와 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특산품 홍보와 직거래 교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섬의 상생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섬 지역 공동 발전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여수시가 농지 투지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선진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 7만 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부적합 의심 농지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위반 행위를 조사해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가정방문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군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과와 한의과 의원 15곳이 함께합니다. 이용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한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남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쌀 요리 경연대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요리 주제는 쌀을 30% 이상 활용한 음식으로 참가 대상은 쌀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9일까지 전남 여성단체 협의회에 신청서와 조리법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하며 본선은 7월 21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 유통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다양한 쌀 요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수산 공익직불제도는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어선에서 근로한 내국인입니다. 어선 소유자와 소유자의 가족은 제외되며 농업과 임업, 삼림 분야 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선의 항구를 간활하는 읍면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전남에서는 어선원 1,167명에게 15억 여원이 지급됐습니다. 진도군이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전담팀의 구성과 역할, 현장 초동 조치와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 강화 방침에 따라 마련됐고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완도군이 최근 10,000명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완도 반값 여행에 2차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완도군은 6월 한 달 동안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기 전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과 식당, 카페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분기 전남과 광주의 수출과 건설 경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 반면 2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지만 토목과 건축공사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설 수주 분야는 60% 상승했고 광주는 광공업 생산 0.6%, 제어장치 등의 수출 18%, 서비스업이 3% 올랐습니다. 다만 전남에서는 1,498명, 광주는 3,973명이 다른 도시로 순유출됐고 두 지역 모두 유출된 인구가 20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국민 정서를 외면한 홍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홍보 과정에서 탱크데이라는 표현과 함께 5월 18일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군부 독재 시절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사용된 것은 역사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5.18 정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